네, 안녕하세요. 이번 사회 시간은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화유산이라는 말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문화유산이라는 게 뭐냐? 문화유산이라는 건 장래 나중에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연이라든지 뭘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송가인이라는 그 트로트 가수가 원래 트로트 하기 전에 판소리를 배웠다 그랬거든요. 그런 판소리 하나 역시 이 문화유산이라고, 그 판소리 소리를 내는 방법이나 판소리로 전해져 오는 노래들, 이런 것들이 다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것 딱 갔을 때 저기 문화재구나, 눈에 보이는 것, 무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 있으면 그럼 뭐가 좋냐? 문화유산이 있으면 좋은 이유 뭐가 좋냐? 첫 번째로 이 문화유산은 굉장히 관광 자원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뭐가 만들어졌대. 우리나라 최초로 이게 뭔가 만들어졌대. 우와, 과거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굉장히 예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광 사람들이 계속 보러 여행을 와요. 그럼 당연히 그 도시에 사람들이 여행을 오기 때문에 돈이 생깁니다.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그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과거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잘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좀 자동화가 되면 로봇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과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로봇으로 돼버리면 만약에 그 로봇이 없을 때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마스크를 다 로봇이 만든다 그럴 때, 사람이 만약에 만든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 같아서는 그걸 몰라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중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도움을, 그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그 기록이라는 유산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언제 나중에 기록이 남을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든, 여러분들의 뭔가 나중에 이걸 갖고 있던 게 나중에는 이게 100년, 200년, 아니 500년 뒤에 이게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썼던, 이때 당시에 있었던 것들,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배웠던 일기 같은 거 쓰잖아요. 과거에 오늘은 편지 같은 거 썼잖아. 의료진에게 편지 썼어. 과거에는 코로나라는 질병이 있었구나. 선생님이 다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발견됐어. 코로나라는 질병이 있었대 라는 것들이 500년 뒤에 밝혀진 거야. 500년 전엔 코로나라는 질병이 있었다. 나의 기록 하나 때문에. 이건 얼마나 현재의 것을 그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게 되겠어요. 현재의 것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을 그럼 알아봅시다. 76쪽, 78쪽인데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직접 가서 보는 것. 두 번째, 책으로 살펴보는 것. 세 번째,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 네 번째, 박물관 등에 찾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는 방법인데요. 문화유산이 뭔지 사실 잘 모르겠잖아. 이런 걸 보면 돼요. 주변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옛날 것이 보인다면 문화유산의 가능성이 높아요.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는 건 훼손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함부로 막 손상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주변에는 다 막 요즘 건물들 빕스 있고 주변에 요즘에 막 맛있는 그런 가게들이, 옷가게들이 있는데 그 옆에 굉장히 옛날 것 같은 이상한 건물이 하나가 있네? 아니면 이상한 물가관이 하나 있네? 그럼 그게 문화유산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죠. 이게 뭐예요?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시내 나가면서. 철단관입니다.
저번에 한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철단간이 있어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게 있을까? 아니 여기 원래 막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이 철단간은 왜 있는 거야? 여기서 뭐 미사일을 발사하나 이게? 잘 모르겠죠. 이게 뭐 갑자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번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유산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 주변에 보시면, 이게 철단간에 보시면 철단간에 한 바퀴 둘러보시다 보면 이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 국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철단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이런 설명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청주시립도서관에서 요즘 이제 도서관이 다시 개관을 하는데 청주시립도서관은 개관을 잘 안 한다고,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안 열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문화유산이라는 책을 찾아 빌려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청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미리 이제 책 대출 신청을 하면 드라이브 스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통해서 책을 살펴보고 책에서 아니면 우리 고장 청주나 이런 교과서에서도 좀 나와 있으니까 이런 책들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고요. 안내 책자가 나와 있어요. 안내 책자라고 해서 뭐 청주 소개합니다. 뭐 이런 안내 책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안내 책자는 이제 관광으로 청주로 오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터미널, 버스 터미널이나 그러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고속버스 터미널 아니면 뭐 기차역, 오송역 아니면 뭐 청주시청 가면 뭐 청주에 대한 소개합니다. 뭐 이런 자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으로 찾기입니다. 인터넷으로 찾기는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인터넷 이제 창을 들어가면요. 인터넷 창에 뭐라고 검색하냐? 청주시 문화관광이라고 검색을 해요. 인터넷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주시 문화관광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홈페이지가 바로 뜨고요. 이 홈페이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청주 여행 길라잡이도 나오고 뭐 그래서 문화 관광 해설사라고 나오는데요. 이 우리가 얘를 신청을 해가지고 청주의 문화를 안내받고 문화 관광 하시는 분들이 단체로 이렇게 몇 명 가고 싶다. 그럼 단체로 문화 관광 청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상당산성, 뭐 백제 유물전시관 뭐 이런 데들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뭐 청주 이야기라고 나와 있어서 이런 데에서 보시면 네, 뭐 국보, 보물, 뭐 무형문화재, 아까 이야기한 무형문화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사적이라고 해서요. 사적이라는 건 지금 옛날에 있던 지금은 없는 실제로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옛날에 있었던 터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고요. 보통 성 같은 것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들까지는 사실 잘 몰라도 돼요. 알면 뭐 더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민속문화재라고 해서 이런 옷들도 하나의 문화유산들로 나중에 나와 있다라는 걸 이런 걸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데는 뭐냐면 이 국가문화유산 포털이라고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청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요. 문화재청이라는 데를 이제 들어가면 문화재 검색이라고 누르잖아요. 그래서 문화재 지역별 검색이라고 누르면 이 국가문화유산 포털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검색을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누르면 청주시를 누르잖아요. 이제 종류별로 나와요. 이게 국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보물이고요. 보물에서 얘도 국가가 지정한 거지만 그 중에 국보는 그 많은 것들 중에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이제 국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승지는 유명한 장소를 이야기해요. 뭐 청주에는 그런 장소가 그러니까 이런 건 다 국가 지정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있어요. 뭐 시에서 지정한 거, 뭐 충청북도에서 지정한 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살펴볼 수 있어요. 종목 충청북도라고 하면 이제 충청북도에서 지정한 거고요. 국보라고 하는 건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용두다리 철장관도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나라 전체가 인정한 거니까 조금 더 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도에서 지정한 것들이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열심히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유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 답사도 한번 가는 것을 계획 세우기를 해보는 것을 수업 방법으로 이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자, 알기 위한 거니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박물관 등에 찾아가는 건데요. 박물관도 역시 그냥 왜 박물관 뭐 얘기 많이 들었죠. 국립 가본 적도 있을 거고요. 국립청주박물관, 뭐 고인수의 박물관 이런 박물관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박물관이 왜 중요한 데냐? 박물관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면 말이 어렵죠. 뭐 고고학적 자료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읽어보면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문화유산이라는 거를 일반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아니면 이 문화유산이라는 걸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 장소에 모은 거를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장소에 모았어. 그런 것들 이제 사람들이 보고 전시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이런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한 장소에 모은 게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요즘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신기한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가기 귀찮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립청주박물관 역시 이 온라인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시면 뭐 온라인 전시관이라고도 요즘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다시 박물관이 5월 6일부터 지난주 수요일부터 일부분의 박물관은 예약을 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대신 단체 관람이나 단체 관람은 안 되고 해설은 안 됩니다. 그런 걸 볼 거면 차라리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 전시관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고요. 관람 시간은 동일하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으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혹시 뭐 보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면 청주박물관은 청주에 있는 것들 주로 청주에서 발생한 것들을 소개하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유산을 어떻게 해야지 조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화유산을 내가 어떤 문화유산을 한번 청주에 있는 우리 고장에 있는 어떤 문화유산을 직접 가서 보고 싶은지 물론 뭐 꼭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건 아닌데요. 어떻게 하면 직접 가서 보고 무엇을 봐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은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에는 우리 고장 청주 책을 24쪽부터 나와 있어요. 24쪽부터에 우리 고장 청주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 24쪽부터 30쪽까지를 한번 보시면서 이거는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유산이다 라는 것들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서 이제 좀 찾아보시고 아니면 이거 말고도 또 내가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또 우리 고장 문화재가 뭐가 있을지 지금부터 뭐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면 이 네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미리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할 일은 그겁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우리 고장 청주 24쪽부터 29쪽, 30쪽까지 보시면서 한번 우리 고장에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